오늘 저희 제작진이 그 원고에 이런 걸 넣어놨어요. 검찰청 이제 폐지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그래서 검찰 구성원들한테 설문조사한 게 있다고 합니다. 대검의 검찰제도 개편 TF가 있는데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검찰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검사가 910명인데요. 77% 700명이 넘는 인원이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다. 공소청이라는 데 이제 수사권이 없는 게 되죠. 이제는 기소만 하는 검사가 되겠다라는 건데 중수청 가서 나 수사까지 하겠다라고 희망한 사람은 0.8%. 달랑 7명. 이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문정 지검장이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소청에 있어야 검사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게 된다는 그 상징성을 솔직히 포기하기가 어렵다라는 보안 게 수사, 보안 수사 노래를 불렀잖아. 나 수사하고 싶어, 수사하고 싶어. 그래서 공소청에 있으면서 아마 보안 수사권을 갖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헌법상 검사라는 타이틀이 들어가 있으니까 검사를 아예 없앨 수는 없고 검찰청법 폐지가 되더라도 공소장 검사로 남기는 건데 우리는 검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검사로 남겠다. 그리고 수사와 관련해서도 지금의 경찰은 믿기 어려우니까 또 이 보안 수사 요청만 하는 것에는 약간 또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견을 표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나 이게 갑자기 궁금해지네. 나중에 그 검사라는 타이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게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뭐 그 검사라는 타이틀이 아니고 저도 장영 변호사 똑같은데 검사들은 여전히 중수청 말고 이제 그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이 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사법 체계 안에서 보안 수사권 없이는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하지만 지금 제도 개혁이 논의되는 과정을 보면 결국에는 필요한 제도들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지는 못한다라고 하면 어떤 형태가 됐던 보안 수사권을 남길 거다, 남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지배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진짜로 뭐 직업이나 이거로 놓고 본다면 야 그 뭐 중수청 가고 어차피 검사가 수사하는 거 이제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데 뭐 거기 가서 그걸 하고 있니? 그냥 공소청에서 그냥 올라온 사건 공소나 하고 공소 유지나 하고 이러고 하면 되지. 그래도 그게 검사인데 이쪽은 검사가 아니고 수사관이라고 부를지 뭐라고 부를지 모르고 뭐 이런 것도 작용을 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보안 수사권에 대한 그 기대가 살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기소청에서 기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 수준의 보안 수사권이 되거든요. 예.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건데. 근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있는 검사 숫자가 되게 많은데 한 3,000명 정도 되나? 그 사람들 중에 예를 들면 대부분이 전부 다 공소청에 있기를 바란다면 진짜 수사 필요 없는 인력들이 전체적으로는 다 공소청에 남겠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수사해가지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기소 유지하는 검사들만 잔뜩 있고 실질적으로 수사하는 검사들은 필요가 없이 이제 내려간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소 유지할 만한 건은 그렇게 많을까? 위가 이렇게 많은 거야. 근데 실제 수사해가지고 올라오는 건들은 그러면은 한 명당 지금 처리하는 한 명의 검사가 기소할 때 처리하는 그 숫자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위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죠. 지금 중간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쏠림 되면 현상이 생길 수 과연 있는 그렇게 거지. 놔둘까? 그거 어떻게? 근데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 거의 전제가 지금 예를 들면 공소청 인원을 몇 명으로 할지 중수청 인원을 몇 명으로 할지가 추산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추산이 없는 거를 감안해야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는 공소유지 인력에는 이만큼 필요할 것 같아. 뭐 중수청에는 이만큼 필요할 것 같아. 뭐 이렇게 나누겠지만 추산이 돼야겠지만 지금 이거 어쨌든 그냥 당사자의 의견을 묻는 거기 때문에 그 의견 차원에는 저는 이제 그런 게 반영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반영이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검사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공소유지 검사거든요. 지금 현재 검찰에서. 지금 현재로서 그러면 자기네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소청에 못 가는 검사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죠. 사실은.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기소유지도 중요하지만 수사를 얼마나 잘할 것인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들의 그 일이 배분될 가능성이 매우 커서 이것도 아마 내년 9월 달까지가 사실은 이 자기네들이 1년 주어진 기간이잖아요. 그런 설이 있긴 해요. 그 내부적으로 검사들 내부에서는 내년 9월 전에 뭔가 하나 뒤집어진다.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안대로 안 간다. 우리들이 어쨌든 뭔가 수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뭔가가 만들어질 것이다. 요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살펴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법 안에서 자신들의 권한을 놓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뭐 수사를 잘 하겠다 말겠다 보안 수사라는 것으로 진짜 이게 부족한 부분 미진한 부분들 보완해서 수사해가지고 잘 처리하겠다 이런 취지로 접근하는 거라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봤잖아요. 어떤 수사권 요만큼 열리니까 거기다 등 갖다 붙여가지고 후루룩 말아먹는 모습을 봤기 너무 때문에 신뢰를. 여기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 걱정들이 있는 것인데 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한 발짝씩 가니까 그게 그냥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어제 예규 만들었다. 그러면서 저희도 이 자리에서 그 예규가 진짜 규칙이니까 빨리 진행될 것이고 그 뭐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내란 관련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보다 더 빨리 가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잠시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진짜 이건 법적인 꼼수 아닌가. 조희대 다행히도. 대법원의 꼼수가 여기서 작동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분들이 오늘 하루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타이밍도 이게 처음에는 할 수 없다라고 계속 그랬어요. 이렇게 전담이든 집중 심리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특별재판부는 뭐 별도로 법이 있고 뭐 특허법원 무슨 법원은 이 설치 근거 법안이 있는데 이 부서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입법부에서 이거 당장 23일 우리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라고 했더니 이제 예규로 맞서는 부분이 과연 맞느냐. 입법권을 어떻게 보면 제동을 걸려는 시도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도 빠진 데다가 의도가 좀 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러면 예규와 법률의 어떤 무게값을 놓고 봤을 때도 더 탄탄하게 법률로 완비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 아니 그리고 지금 대법원이 좀 이상한 거는 예를 들어서 예규 아직도 위헌적이라고 그래요. 예.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은 아직도 위헌적이라고 하면서 그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예규를 만든다 그래요. 예규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규칙에 불과한 거예요. 예. 법보다 훨씬 아래쪽에 예. 있는 거고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게 법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법에 어긋나는 예규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법이 위헌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규를 만들어서 이걸 보완한다? 모순적인 거예요. 말 말이 안 자체가 맞죠. 예.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규로서 이것이 합법화시킬 수 있고 합헌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부터 위헌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도대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들여다봤어요. 이분들이 만들어냈던 예규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들은 위헌이네 뭐네 하기 전부터 그 전부터 다 미리 준비를 해놨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내놓은 그런 안보다 훨씬 더 후퇴하고 훨씬 더 치졸하고 훨씬 더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그냥 규칙 하나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예규 이런 게 빠졌대요. 전속 관할도 빠졌고, 근데 영장 전담 법관도 빠졌고, 재판 중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빠졌고, 뭐 등등등등 지금 빠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실효성 있는 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다는데 결국 대법원이 하고 싶었던 거는 민주당 니네가 만드는 거 나 꼴보기 싫어. 우리 그냥 왜 우리를 자꾸 옥죄하려 그래? 이렇게 그냥 투정 부리는 거 이상 이해도 아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그 굉장히 기술적인 접근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위헌 심판을 갔을 때 대법에서 이런 예규 제안했잖아. 민주당 니들 법률 만들어 온 거 충분히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기본 전제 조건이 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뭐가 있다는 거지. 대법원에 메뉴가 있는데 왜 밖에 거 들고 와가지고 뭐 하려 그러느냐라는 취지로 그 거리를 만들어준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실제 무작위 배당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무작위 배당에 대한 신뢰도 크게 없는 데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디테일들이 뻥뻥뻥 뚫려 있는데 이걸 뭐랄까 실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민주당의 법률안이 올라오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5대수라 그랬잖아요. 네. 대충 수습하려고 떼어놓은 것 같은 느낌. 이게 실제로 맞는 게 왜냐면 이게 고등법원에서 계속 의견 내다가 대법원에 보낸 게 그 MBC 보도 등에 따르면 이틀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기와 어떤 예. 정교함과 치밀함이 있는 고민이었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이 국면을 모면해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행태였냐와 관련해서는 후자일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있는 부분이죠. 이거 굉장히 법원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근데 높습니다. 저는 뭐 그런 다 100% 다 동의하고요. 근데 어쨌든 대법원이 이 예규를 만듦으로써 위헌 시비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법원도 자기네 지금 현행 법령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인정한 거고 지금 천대엽 처장에 나와서 한 유일한 게 이게 말하자면 처분적 행위가 여전히 네. 유연성이 있다는 건데 그거 뭐냐면 특정 사건 지정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예.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미 한 적이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한 적이 예.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해서 그 법안 통과시키면 되고 그러면 뭐 윤석열 등이 낼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재판이 중지된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뭐 한두 달이면 해결될 상황이니까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게 꼼수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전공법으로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그거 내면
법원 그 재판 중지되는 거 몰랐던 것 같아. 뭐 이렇게 음. 얘기하면서 재판 중지되면 안 되니까 이제 안 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민주당이 그러면 뭐 재판 중지돼서 헌재 판단을 받는 시간을 감수하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더 단죄하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예. 아니면 대법원이 이런 정도 예규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발휘되는 효과는 같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는 뭐 진행하면 되고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이 법원 놈의 새끼들 또 이렇게 했네 이게 아니라 저는 법원 그게 아니라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예. 민주당에서 한 발 물러서서 결국은 이제 자기네들이 맨날 주장했던 게 바로 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죠. 사법부 내부에서 하게끔 법관을 했으니까. 하느냐. 그래가지고 결국 법무부 빠지고 헌재 빠졌잖아요. 음흠. 그렇게 됐으면 자기네들이 원래 원하는 목적은 이미 달성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대고 뭐 어쩌고 하기 싫으니까 괜히 아직도 위헌적인데 우리가 좀 해결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들먹거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앞으로는 잘 될 겁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일갈이 그냥 인상적인 거예요. 국민정을 예규 달랑 한 장으로 막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얄팍함을 국민들이 모를 것 같으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 사법부가 억울하다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 설명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없어요. 맞아요. 그 처분적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있는데 위헌이다 뭐 이러죠. 법적인 그 어려운 말들 막 쓰고 대단한 말 하는 것 같지만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예. 맞아요. 처분적 법률은 원칙은 위헌이고 그렇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이제 합헌이라고 했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일갈한 게 그게 뭐 때문에 그런 줄 아느냐. 12.12 관련해서 특별법인데 그 문제의식을 제대로 공유하고 있느냐 또 이렇게 질타하기도 했죠. 예. 자 다음 뉴스는 짧게 쿠팡 얘기를 좀 하고 쿠팡은 이 뭐 청문회 이후에 그 분노가 막 계속 들끓어 올랐고요. 그리고 지난 2020년에 있었던 노동자의 사망을 이 김범준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김범석? 처치하려고 했던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면서 이 고인이 된 그 장덕준 노동자의 이야기가 다시 회자되면서 더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분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국회 단위에서는 그러니까 각 상임위 쿠팡과 관련된 상임위들이 다 모인다. 네. 그래서 연석 청문회를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고요. 정부도 지금 사회적 재난으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범정부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김범준이라는 사람은 김범석? 김범석. 네. 김범준은 누구지? 예. 있을 법한 예, 분이세요. 김범석이라는 네, 이 김범준. 범킴 그냥 범킴 이게 범킴. 외국 사람이니까 예. 범킴은 결국은 외국 사람이니까 우리 법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 저는 들고요. 네, 그리고 이게 미국 회사 아니에요. 맞습니다. 미국 회사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쿠팡이 일상 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버렸다.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쉬이 바뀔까? 그래서 이 기업을 뭐 말하자면 응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더라고요. 어떻게들 맞습니다. 생각하십니까? 이건 기업에 진짜 철퇴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에 대해서 표적화해가지고 하면은 너무 구멍이 많은 거예요. 미국인이고 어쩌고 빠져나갈 구멍을 하고 바지 사정을 안 치고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기업과 관련해서 기업 활동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률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고객 이런 내밀한 정보 이런 식으로 관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영업 정지가 돼? 그 해당 법률에 보면 되게 돼 있어요.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영업 정지라는 철퇴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전혀 이 어떤 도모를 하는 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외국인 보내가지고 오히려 청문회 절차를 해태하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좀 엄정한 국가인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쿠팡이 오히려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아 그래요? 예, 그 뭐 대관 얘기는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관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땐 그걸로 해결해 왔던. 왜냐하면 그 노동자 산재 사고가 어디 한두 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망 건만 해도 여러 건이 있었는데 그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이후에 쿠팡이 거기에 대응하는 매뉴얼 같은 것들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아예 그 언론 접촉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 유족들을 아예 그냥 고립시켜 가지고 뭐 다른 식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 뭐 가스라이팅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더하기 대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해왔는지는 우리가 뭐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건데 국민들의 소비 패턴 자체를 뭐랄까 못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것 여기에 지금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게 그거더라고요. 쿠팡이라는 기업에 정말 많은 그 소상공인들이 셀러로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의 판로를 막아버리는 것을 정부가
용인할 수 있겠느냐. 아, 뭐 이런 것들을 믿고 버팅기고 있다. 그렇지. 이러면 여기에서도 정부가 대책을 세운다면 관련 대책을 같이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부가 이 정도 되면 정부도 다 걸어야 돼요. 왜냐면 예. 대통령이 벌써 몇 번째 언급했습니까? 이름도 안 불렀어요. 팍 모시기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하지 않으면 이제 기업들이 우습게 보기 시작한다고요. 정치 권력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야 우리가 무슨 뭐 자본주의 뭐 어쩌고저쩌고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쿠팡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그런 의미에서 안티 운동도 많이 했었었는데 사회운동으로. 근데 지금 이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예를 들면 소비자의 편익을 볼모로 기업을 이따위로 운영하는데 이걸 둘 거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입법은 과징금이든 뭐 뭐든 영업정지든 뭐든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치를 고민해 본다. 우리 법률 예, 안에서 예.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편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그거는 개별 소비자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사실 쿠팡이 뭐 플랫폼의 흥망성쇠가 뭐 한두 번도 아니에요. 예. 뭐 쿠팡 없으면 못 삽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 이제 정책적 차원에서 고민이 아니고 단 하나 뭐 지금 이제 고현준 앵커 얘기한 대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소상공인들의 문제는 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정부의 부담이 되지 않겠냐고 하면 그거는 별도 트랙에서 또 대책을 만들면 그렇습니다. 돼요. 근데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회가 이렇게까지 나섰는데 이 기업을 못 꺾는다? 그러면 앞으로는 뭐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악덕한 기업들을 못 이겨요 이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 이번에 반드시 끊는다 이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제는 뭐 더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철퇴라는 것이 필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이제 국민적인 감정은 진짜 익을 대로 익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 정부 단위에서 내놓는 대책과 그 실제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 맨날 말만 그럴듯하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냥 쓱 스리슬쩍 없어지는. 맞아요.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정부가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들었는데 뭐 구글 문제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 상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맨날 똑같은 한계가 반복되잖아요. 예, 예. 이게 뭐 외국에 본사가 있고 뭐 우리 국내법을 어떻게 그러면 저는 그 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팀을 만들어서 그러면 얘네가 미국 증시에 상정해 있으면 미국 증시에서는 그러면 어떤 부분을 공략해야 얘네한테 그렇죠. 대응을 해야 할수 되니까. 있는지. 근데 예. 저는 그 논의를 매번 이제 반복할 게 아니라 지금 다 글로벌 기업이지 글로벌 기업이 아닌 기업이 맞아요.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만들어야 된다 봅니다. 이번 기회라도. 자, 제대로 한번 해주기를 좀 기대하면서